네,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요거는 혹시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지금 제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도 제공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일단 출석 체크 10분 걸렸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시간은 1시간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60분, 1시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오디세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랑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왜 오디세이를 이렇게 집필을 했는지, 문제 의도와 그다음에 간단히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도 그냥 들으시면 약간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워크북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워크북에 직접 문제를 푸시면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수업 준비를 한다 이렇게 편안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오디세이 수업을 지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해보신 분들은 좀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러면 수업을 이제 처음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디세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화면에 띄운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봐주세요. 네, 화면 공유가 잘 됐나요?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디세이 프로그램은요, 저희가 5월달, 6월달에 연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 프로그램은 간단히 말해서 단계별 사고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오디세이가 이제 뭔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오디세이가 호메로스가 트로이 전쟁 이후에 오디세우스의 귀향 모험담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길고 험한 모험을 펼쳐나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흥미로우면서 힘든 생각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좀 오프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도 단계별 사고력 개발 훈련 문제들을 풀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오디세이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면 오감을 활용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상도 보고 직접 아이들이 활동을 해보는 수업이 많기 때문에 시간 안배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담에 유용하시라고 이렇게 마련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다 좋은 내용들을 써놨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5번일 것 같아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근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이제 인재는 창의력이나 논리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르기 위해서 오디세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회를 할 때 논술 수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 처음 논술 수업을 접할 때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좀 재미있게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세이 프로그램의 효과인데 주차별로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냐면 관찰, 분류, 추론, 문제 해결, 언어 표현, 창의력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5월, 6월, 4주, 4주에서 8주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주, 8월 첫 주에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평가 문제지도 이제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이제 안내에 들어갈 건데요.
네, 5월 한 달, 6월 한 달, 총 2달 진행이 됩니다. 근데 5월 보시면은 이제 오디세이 1이에요. 요거는 선정도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에 수록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숙제가 없어요. 그래서 숙제가 없는 한 달이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활동 수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5월 달은 글쓰기를 4번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 2회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학습계획서에도 지금 명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주차별 프로그램을 보시면 1주가 관찰, 변화, 규칙이에요. 그리고 2주가 분류, 추론, 4주가 언어 표현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정도서는 없고요. 그다음에 유의사항을 보시면 1주 같은 경우는 관찰과 변화와 규칙을 한 주로 묶었어요.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나눠져 있었는데 올해 이제 8주로 아무래도 좀 집약을 하다 보니까 1주에 이렇게 묶어서 좀 시간 안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나 활동이 많아서요. 네, 이때는 원고지 글쓰기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2주차 분류의 글쓰기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때 이제 만들기 글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요거 좀 추천을 해드리고 같은 경우는 추론인데 약간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업을 하시면서 힌트를 좀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4주는 언어 표현인데 아무래도 언어 표현이다 보니까 글쓰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용어 활용하는 글쓰기가 있는데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2주와 4주 글쓰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오디세이 2인데요.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에 6월은 워크북 숙제가 있다. 반드시 책을 읽고 워크북을 풀어와야 한다. 라고 말씀을 꼭 해주시고요. 선정도서를 저희가 이렇게 작년과는 좀 다르게 바꿔봤어요. 신간 위주로. 그래서 조금 작년에는 오래된 책들도 있고 좀 너무 오랫동안 했던 책들이 있어가지고요. 신간 위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6월은 1주는 문제 해결력, 2주는 정보 해석력, 3주는 의사결정력, 4주는 논리 추론 능력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2주랑 4주 같은 경우는 영상이 있고 미리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디세이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네, 혹시 오디세이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가요? 먼저 질문을 받고 워크북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없으신가요? 그러면 문제 지금부터 보실 건데요. 문제 하나하나 보시면서 혹시나 궁금한 점 있거나 하시면 메모를 해뒀다가 마지막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워크북에 직접 뭐 밑줄도 그으셔도 되고 여기에 문제풀이 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화면 공유를 할게요. 네, 혹시나 워크북 없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PDF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없으시면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요, 1주와 2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3주와 4주를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5월 5일이라 저희가 요거 화상회의를 하지 않고 1일부터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1주의 학습 목표인데요. 1주는 관찰, 그리고 변화와 규칙입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학습 목표를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전에 이제 생각 나침반을 꼭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번 주에 배울 내용들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집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찰과 변화와 규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써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관찰이란 것을 마음에 두고 끈기 있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밑줄을 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관찰을 할 때는
사용해서 직접 한번 해보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그렇다면 관찰을 제대로 하려면 와 끈기도 있어야 되고 주의 깊게 반복해서 관찰을 해야 하고 또 오감을 모두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관찰한 결과는 그림과 표로 도식해서 정리를 하면 한 번의 특징을 알아보기 쉽다.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규칙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언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규칙이란 일정한 질서와 법칙을 말한다. 이런 규칙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에는 사회적 규칙도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한 약속을 사회적 규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회적 규칙이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초록색 뿌릴 때 길을 건너지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하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규칙이다.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에 들어가실 건데요. 생각 열기 문제는 한마디로 이풀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해운대 사진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근데 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서로 다른 부분이 9군데가 있어요, 총. 그래서 이때는 이제 타이머로 시간을 재주시고 한 2분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 동안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개인별이 아니고 팀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다른 부분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총 9부분이 틀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피드백에도 저희가 게시를 해놨고 그리고 저희가 그 파일로도 올려놨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TV 화면으로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찰에 관련된 이풀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 다음 모양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떠올린 다음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주셔야 돼요. 한 3분 정도 시간을 주시고 아이들이 이 위에다가 직접 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뭐 간단히 공 모양을 그릴 수도 있고요. 뭐 책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직접 그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요거는 칠판에 선생님들이 직접 요걸 그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칠판에 요 모양을 그린 다음에 미리 직접 나와서 보드 마카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셔도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중에서 정말 창의력 있게 그림을 그려준 친구한테는 사탕 하나 주셔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수업을 할 때는 한 친구가 요게 이렇게 점을 딱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뭐 표현한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큰 치마를 입은 한 여인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발만 딱 2개가 보이는 장면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좀 보상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여행 들어가는데요. 이 생각여행이 준비하실 것들이 조금 있어요. 오감을 활용한 문제인데 일단 오감이 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을 오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오감을 활용하면 좀 더 깊이 있게 관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게 활동 수업입니다. 그래서 시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거 보여드리면 네, 요거거든요.
네. 네, 시간 관계상 저희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시각에 관련된 영상 요거 보여주시고 문제를 맞춰볼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각입니다. 청각은 음원을 들려주시고 무슨 소리인지 한번 맞춰보게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요. 근데 요게 TV 화면으로 연결을 하면 어떤 소리인지 이렇게 자막으로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요때는 아이들이 뭐 엎드려서 한다든지 화면을 등지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소리냐면 요거 이제 빗소리였고요. 그 다음에 2번까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거는 과자 먹는 소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총 7개의 음원이 있으니까 요거 들려주시고 짤막짤막해요. 그래서 들려주시고 어떤 소리인지 맞춰보게끔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후각인데 후각은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불투명한 병에다가 이나 아니면 뭐 참기름 넣으셔도 되고요. 냄새 향이 좀 나는 것들 넣어주시고 아이들이 맞춰볼 수 있게끔 하는 문제인데 요게 좀 준비하시기 힘드시면 뭐 방향제나 갖고 계신 향수 같은 거 좀 냄새를 맡아보고 어떤 냄새인지 맞춰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수업할 때는 항상 그 안대 있죠. 안대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대로 눈을 가린 다음에 한번 맞춰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너무 큰 건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저학년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맛별로 뭐 복숭아 맛, 사과 맛, 포도 맛 뭐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씩 입에 넣어주고 어떤 맛인지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애들이 먹기도 해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촉각인데 이때는 상자나 주머니를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죠. 저는 액체 괴물 같은 거 많이 넣었었거든요. 좀 애들이 되게 좋아하면서도 금방 맞출 수 있는 또는 뭐 인형 또는 뭐 주변에 그냥 있는 학용품 같은 거 넣어주시고 애들이 이렇게 만진 다음에 어떤 물건인지 맞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팀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감을 활용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는 이제 관찰에는 직접 관찰도 있지만 이렇게 간접 관찰도 있다. 그래서 간접 관찰은 이렇게 뭐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형태를 말한다. 근데 이 중에 저희가 영상 자료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자료를 보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기억, 니은, 또 알게 된 점 및 느낀 점을 적어보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요거가 이제 다 아이들이 직접 써보는 문제 형태였는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아이들이 쓸 내용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 대상만 이름으로 적어보게끔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고 알게 된 점 및 느낀 점을 한번 여기 적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상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5분가량 정도 되니까 확인을 미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는 관찰과 변화를 같이 알아보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요. 이 그림을 관찰을 하고 어떤 그림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지 이유를 적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때 힌트를 주시면 좋은데 일단 어떤 사물이 특징적으로 있는지 좀 보자. 와 남성의 얼굴을 잘 관찰하자.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에 보시면 네, 요거 어떤 계절 같으세요? 보시면 일단 익은 과일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 얼굴을 보면 중년의 남자 얼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을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날을 보시면 요건 어떤 계절 같으세요? 봄이요. 네, 맞아요. 일단 꽃으로 소년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굉장히 젊어요, 그쵸? 그래서 소년의 모습이다. 그래서 봄. 두 개 남았습니다. 다는 어떤 계절 같으세요? 겨울이요. 낭상하게 남아 있고요. 또 노인의 모습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가 여름입니다. 온갖 과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젊은이를 좀 나타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뭐 정확한 답이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상상해서 적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네, 이제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는 변화와 규칙을 설명한 문제예요. 그런데 시계바늘을 예로 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계바늘처럼 한 바퀴 변화를 한 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규칙을 우리는 순환적 규칙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시간을 잠깐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적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 바퀴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순환적 변화를 가진 거.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예를 들어 뭐 바람개비 또는 뭐 요요 또는 뭐 회전목마 물레방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유롭게 상상해서 적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번 문제인데요. 5번 문제 역시 변화와 규칙을 알아보는 문제예요. 이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림이 좀 생소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그래서 이제 미리 힌트를 주세요. 출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나에 있는 건 방향키다. 그래서 먼저 요것부터 보시면 출발을 해서 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4번을 가면 니은에 도착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미리 좀 같이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요 시옷과 미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직접 암호를 만들어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암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직접 실판에 나와서 암호를 만든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6번이 1주차에서 이제 가장 고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가 않아요. 보시면 성냥개비를 보면 성냥개비가 지금 세로는 1개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6개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가로 성냥개비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반복을 하면서 네, 그래서 여기 정답란에는 세로는 6개, 그리고 가로는 3개. 단, 요 이제 머리는 왼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2번, 3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거는 힌트를 좀 주시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을 따로 보고 막대를 따로 보고 그리고 이 삼각형을 따로따로 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릴 게 없고요. 막대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90도씩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가로선 하나를 딱 그려주시면 되고 삼각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사각형의 내변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잠시만요. 예, 원장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삼각형은 지금 왼쪽, 위쪽, 오른쪽 갔으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3번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잠깐 지금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힌트를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4개씩 세트다. 요렇게. 한 세트, 요거 한 세트. 그래서 4개씩 지금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하트 보시면 지금 위아래 위아래 반복이에요. 위아래 위아래 반복이고 그 다음에 화살표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지금 사각형의 꼭지점을 향해서 시계 방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어떤 모형들이 들어가는지 직접 칠판에 그려주시고 규칙은 뭐 간단히 쓰셔도 좋아요. 하트는 어떻게, 화살표는 어떻게, 동그라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쓰게끔 시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인데요. 7번 문제는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것과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 보자 이건데요. 일단 문제 풀기 전에 힌트를 주시면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기준이 있다. 그래서 뭐뭐보다 더하다, 보다 덜하다 이렇게 비교가 가능을 하고 나열이 가능하다. 이렇게 힌트를 주시고 그래서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것 4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것 4개 이렇게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뭐 키나 뭐 아니면 개 이름이나 도시 면적, 인구 이런 것들은 순서를 정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것 이렇게 4개 들어갈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생각 넓히기 문제는 조금 간단하고 쉽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요에 좀 적용된 규칙을 살펴보자. 요 의도예요. 그래서 비교적 좀 단순한 멜로디를 싣기 위해서 꽃가신을 한번 넣어봤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 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직접 뭐 멜론으로 음원을 좀 틀어주신 다음에 한번 같이 불러보고 문제를 풀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 이름도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써놓고요. 네, 1번 문제 보시면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요것도 있고 뭐 솔파미레도 요것도 있고 또 레미파라 요것도 있는데 노래 가사도 한번 적어보고 그렇다면 이번 문제에서 이렇게 멜로디나 리듬이나 가사 등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재미를 주고 또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또 뭔가 통일된 느낌도 주는 것이다. 요거는 시 수업을 할 때도 우리가 왜 운율을 형성하잖아요. 이렇게 운율을 형성하는 이유와 함께 좀 연결 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글쓰기 문제인데요. 요거는 사실상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요거는 생략을 하고요. 앞에 활동한 것들 좀 이렇게 용지로 해서 붙여주신다거나 그렇게 원고지에 붙여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요거 이제 관찰 문제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세라의 그림인데 일단 요 그림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 1분 정도 주세요.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무엇인지, 몇 시일까, 뭐 어떤 소리가 들릴까 이런 것들 간단히 보기에 있는 발문들 주시면서 아이들이 요거를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울리는 이야기를 써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접 작가가 되어서 이야기를 쓰듯이 해도 좋고요. 그림 속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보도록 해도 좋고요. 그래서 피드백에도 써놨긴 했는데 여기 보이는 그 아니에르라는 지역이 이렇게 공장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기가 막 나고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일을 한 후에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림인데요. 요거는 뭐 간단히 힌트를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주차는 이렇게 마쳤는데요. 혹시 1주차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것들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없으실까요?
네, 그럼. 쉽게 안 내준다고 그러셨는데 그 시간 네네.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반 인원에 따라 또 반 상황에 따라서 숙제를 간단히 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숙제를 전체적으로 내주기에는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영상 보고 푸는 문제들은 숙제로 풀 수가 없으니까 그 풀어올 수 있는 문제들을 체크를 해주셔서 그 문제들은 좀 집에서 풀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반으로 보충을 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원에서 그거는 상의를 해주시고 1주는 몇 주까지, 몇 번까지 숙제, 뭐 몇 번은 뭐 여기서 해오기 이런 식으로 좀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혜림 있으신? 선생님 오디오가 너무 끊겨요. 아, 제 오디오가 끊겨요? 네, 저만 아, 그런가요? 지금 다 끊기세요? 네. 저는 많이 끊겨요. 아, 많이 그래요? 끊겨요. 네. 연결을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좀 화면하고 멀리 떨어지시면 좀 괜찮고요. 가까이 오시면 더 안 들려요. 아, 그래요? 와이파이 쓰시나요? 혹시? 네, 그래서 지금 바꿔보려고요. 와이파이라는 것 같은데 랜선이면 안 끊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끊겨요. 아, 그래요? 미리 네. 말씀해 주시지. 아니, 너무 열심히 하셔서. 다 듣고 말씀드리려고 네,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하셨습니다. 끝난 끝난 건가요? 아직 안 끝났어요. 2주 남았는데. 네. 네, 지금 바꿨거든요. 지금 괜찮은가요? 네. 네. 일단 그러면 2주를 진행을 하고요. 혹시나 또 중간에 끊기면 말씀해 주세요. 네, 2주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요거 잘 보이세요? 네. 네. 그럼 2주 이제 분류 들어갑니다. 또 같이 보시는데, 사물을 차원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집합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식과 정보를 체계화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생각 나침반도 같이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써놨는데 공통된 성질을 가진 사물끼리 나누어 묶는 것을 분류라고 한다. 그래서 분류를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교실에 있는 친구들, 남자 친구들, 여자 친구들, 쓰고 있지 않은 친구들 또는 옷 색깔에 따라 분류를 해주셔도 좋고 이렇게 선생님이 분류를 했는데 여기서 나눈 기준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생활 속에서 가장 분류가 잘 되어 있는 공간이 뭐 마트나 뭐 백화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마트에서 물건이 진열이 분류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런 식으로 발문을 주시고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사물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체계화할 수 있다. 분류는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분류의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류에는 반드시 차원이 필요하다. 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준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연습을 해보자 라고 진행을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거 간단히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일과 운동기구로 분류한 기준, 종류 둥글다 하니까 뭐 형태가 되겠고 여기는 색깔이 되겠고 뛴다 축구를 한다 기능이 되겠고 기준을 한번 적어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풀이 문제 들어갈 건데요. 요거는 동물 분류
하면 가 생물,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이렇게 나누는 분류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혹시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요거 보고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 이따가 참고할 친구들은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풀이 문제 들어갔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옷방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드레스룸을 정리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는 어떤 기준으로 옷을 정리할래? 예를 들어 뭐 옷 색깔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옷 용도 또는 뭐 계절에 따라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 기준을 정한 다음 워크북 맨 뒤에 보시면 부록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옷을 스티커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띄어가지고 여기 스티커로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풀이 문제를 풀어보고요. 이거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조선시대 위인사전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해서 읽어야 하는 것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있는데요. 조선시대니까 이순신과 세종대왕과 방영실 이것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2번 문제는 이 집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적어보세요. 요건데 그러니까 기준이나 차원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색깔이 되겠고 2번은 나라 3번은 음식 또는 한식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4번은 뭐 탈 것, 교통수단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도서 분류표인데요. 요거는 아이들이 잠깐 시간을 주시고 직접 책을 한 권씩 골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씩 골라오면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작가를 불러주시고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분야는 경제다.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20번이라고 여기에 적게끔 해보는 문제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음악책을 하나 골라왔다. 그럼 작가 쓰고 여기 음악이라고 쓰고 여기 음악이 있으니까 640번이라고 여기 분류 번호에 적어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도 실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분류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책을 찾기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인데요. 낱말 주머니가 있는데 낱말들을 분류 기준을 정하여 나누고 정리해보는 문제입니다. 1번은 조금 쉽게 냈는데요. 2번이 조금 까다로워요. 2번 같은 경우는 힌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번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오보에도 보이고 뭐 해바라기도 보이고 마라톤도 보이고 화성도 보이죠. 그래서 분류 기준은 하나는 꽃, 하나는 뭐 행성, 하나는 악기, 마지막엔 운동 종목 해가지고 아이들이 쭉 해당 낱말을 써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인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동물 분류표를 앞에다 실어놨잖아요. 그거 간단히 볼 수 있게끔 힌트를 주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씩 해당 낱말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돼지 하나 불러주고 여기는 개구리 불러주고 여기는 도마뱀 불러주고 닭, 뭐 고등어 이렇게 불러줘서 애들이 수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조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끔 이 중에서 하나씩만 힌트를 주셔도 애들이 이제 비슷한 부류를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힘든 친구들은 아까 동물 분류표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채워보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네, 그다음이
생각 넓히기인데요. 좀 전에 했던 문제를 도식화하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1번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 분류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문제인데 혹시나 모르면 이거 참고해도 좋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뭐 생물, 동물과 식물로 나누고 동물은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나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니까 포유류가 되겠고 여기는 어류가 된다. 간단히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면 조금 더 좀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스무고개 문제인데요. 이거를 왜 출제했냐면 일단 4학년 1학기 과학 1단원에 과학자처럼 탐구해볼까요? 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관찰, 측정, 뭐 예상, 분류, 추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교과서에서 좀 다른 내용이라서 조금 더 쉽다. 그래서 일단 스무고개 노래를 할 때 분류를 하잖아요. 기준을 세워서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단계로 분류를 하면은 각각의 성질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무고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팀을 나누어서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네 또는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너무 어려워한다 하면 중간중간에 좀 힌트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네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는 기준에 어긋나는 걸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무도리가 과학탐구 대회 준비를 했는데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조사하는 그런 문제였대요. 그런데 이걸 쭉 읽어보시면 미세먼지, 황사, 녹조,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상을 못 탔대요. 그 이유인즉슨 녹조나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문제는 넓게 보면 환경 문제지만 대기 오염의 심각성에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못 들어갔어. 요거를 좀 빼줬어야 해.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껏 분류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서 분류가 왜 필요할까? 분류의 장점을 적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뭐 마트나 이런 거 뭐 발문을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분류를 하면 아무래도 질서가 생긴다. 정리하고 관리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의 장점을 적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글쓰기 문제인데요. 글쓰기는 전시회 안내 팸플릿을 만들어보는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좀 이렇게 팸플릿처럼 만들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록에 보시면 워크북 맨 뒤에 부록에요. 해보자. 그래서 1 전시관은 예를 들어서 뭐 인물화, 2 전시관은 예를 들어 뭐 풍경화, 전시관은 뭐 추상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직접 명화를 분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팸플릿에 한번 붙여보게끔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그 명화에 대한 설명까지 쓰라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이게 좀 찍고 붙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그 기준을 세우고 명화 제목 정도까지만 쓸 수 있게 하시면은 3, 40분 정도 할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쓰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2주차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일단은 뭐 수업 해보신 선생님들께서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 오셨을 것 같아서 무리 없으셨을 것 같고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일단 1주, 2주는 시간 안배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많이 줄인 상태예요. 작년 같은 경우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3분의 2가량만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지금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수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점 이런 것들이요. 네. 네, 없으신가요? 네. 네. 네, 그러면 1주, 2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 5월 5일은 요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12일에는 다주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들려. 지금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네. 그 CMS에서 하는 사고력 수학하고 오디세이하고 차별성이 있을까요? CMS는 일단 수학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논리 추론이나 이런 문제에 좀 배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마지막에 원고지 글쓰기를 해요. 그래서 오디세이에 좀 차별화를 두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리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오늘 너무 애쓰셨는데요. 그 네. 음성이 처음보다는 좀 끊기는 건 덜 하는데 네. 앞말이 자꾸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생략될 때가 있어요. 아, 잘 안 들릴 때요? 네, 이게 지금 와이파이라 그런지 랜선으로 하면 그런 현상이 없는데 제가 와이파이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와이파이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잘 끊겼나요? 그래도 좀 끊기네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제가 웹 팀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서 그런 개선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네네네. 네. 네, 혹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게 잘 안 들리셨다면 그 피드백에도 상세하게 저희가 적어놨으니까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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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긴가? 네, 나가셔도 돼요.